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과서 178쪽의 원전 탐구와 기존의 이론을 배웠던 의식주, 다문화, 종교 관련된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교과서 178쪽에 있는 원전 탐구를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자, 종교 관련돼서 퀸이란 사람을 배울 겁니다. 퀸. 퀸이란 사람은 신학자예요. 스위스의 카톨릭 신학자. 그래서 종교가 오늘날 어떤 그 되게 다양한 사회 현상, 문명, 충돌을 막기 위해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거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 모든 종교가 사랑과 평화 이런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종교들이 결국 싸울까? 세계 모든 종교는요, 사랑, 평화, 이런 것들을 다 향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 종교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킹은 이러한 종교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제 대화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 종교 평화,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세계 평화까지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대화 역량은 대화할 수 있는 어떤 큰 힘은 평화 역량을 위한 필수 덕목이다. 대화가 중단되는 곳에는 그것이 개인적인 영역이든 개인적인 거든 공적인 여진과의 전쟁, 다툼이 일어난다. 대화가 실패하는 곳에서 억압이 시작되고 권력자의 힘이 지배를 한다. 대화를 시도하는 자는 발포하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대화를 지지하는 자는 자신의 교회와 종교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 대화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종교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데요. 다르게 생각하는 자 또는 이단자와의 투쟁이라는 형태를 혐오한다, 싫어한다. 대화를 지지하는, 대화를 하려는 자들은 대화를 끝까지 내세우고 필요하다면 타인의 입장을 존중하고자 하는 강력한 내정을 소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퀸은 세계 모든 종교가 이단자에 대해 거듭 관용하는 자세를 취하지 못하는 한 대화 역량이라는 덕목에 관해 아무런 이해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만큼 명료하다. 이 문장의 핵심은요, 결국 우리는 끝까지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이단이라고 하는 종교와도 결국 화합하려고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 관용의 자세는 나올 수가 없다. 아울러 이 대화 역량에 우리의 모든 정신적 실존, 물론 윤리적 생존도 달려있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왜냐하면 종교 사이의 대화를 배제하고는 국가 사이의 어떠한 평화도 불가능하다. 종교 사이의 대화를 배제하고는 종교 사이의 어떠한 평화도 불가능하고 신학적인 연구를 배제하는 자. 여기서 신학적인 연구라고 하는 건 종교의 어떤 사실, 팩트를 갖고 얘기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퀸은 대화 역량, 평화 역량과 연결된다. 그래서 대화 역량이 곧 종교 간의 평화를 가능하게 하고 종교 평화가 곧 세계를 보장해 준다. 이러한 세계 평화는 종교 평화는 종교 대화에서 그러니까 결국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오늘날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대화가 중요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종교, 인간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종교에서도 이런 대화가 중요한데 우리 현실에서는 훨씬 더 대화가 중요하겠죠. 타인과의 어떤 서로의 다른 면을 좁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대화입니다. 이건 역시 친한 사람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대화의 중요성을 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들 수능 특강 문제, 기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2-36페이지 문제 1번입니다. 그림의 가상편지 입장에서 지지할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런 편지 형식이네요. 자, 친애하는 땡땡에게
오늘날 다양한 종교의 존재를 긍정하는 종교다원주의가 결국 종교 간 소모적이고 배타적인 싸움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네. 이런 게 있는데 모든 종교인은 자신이 믿는 종교의 진리를 우선시하여 따르기 때문에 종교 간의 경쟁은 필연적인 면이 있지만, 자, 이건 현실,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인은 자신이 믿는 종교의 진리를 우선시해, 맞죠? 종교의 경쟁은 필연적이지만, 이러한 경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네. 이게 이제 핵심이겠네요. 이 사람은 이러한 경쟁이, 종교 간의 경쟁이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왜? 종교 간에 누가 더 인류의 자유와 평화, 행복을 위해 이타적인 사랑을 펼치는가 놓고 경쟁하는 순간, 이걸 이제 숭고한 경쟁, 필요한 경쟁으로 얘기해요. 이는 오히려 전 세계에 더 큰 사랑과 평화를 불어올 수 있다네. 핵심은 그거죠. 결국, 이 경쟁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왜? 어떤 종교가 더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평화롭게 해주고 자유와 평등을 제공해 주는가. 그런 종교를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한 경쟁이라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자신의 종교가 강조하는 가르침을 현실에서 실천하고자 함으로써 또 중요한 얘기하네요. 자, 모든 종교들은 계율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계율을 가르침을 현실에서 실천하고자 함으로써 종교 간의 경쟁은 결과적으로 교리와 실천의 간극을 좁혀 싸움이 될 수 있다네. 이럴 때만이 종교는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기독교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를 교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현실에서 적극 실천하라고 얘기합니다. 실천. 그래서 결국 그게 평화, 공존을 모색할 수 있다. 네, 그럼 이 사람의 생각과 관련된 걸 보기 위해서 고르면 되겠죠. 기억, 자신이 믿는 종교를 통해 인류에 대한 더 큰 선을 실천해, 더 큰 선, 평화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맞죠? 니은, 여러 종교 간의 인정은 종교 간의 평화의 위협이 되므로 종교를 통일해야 된다. 아니죠. 종교 간의 긍정적인 경쟁을 얘기하고 있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틀렸네요. 디귿, 종교 간 경쟁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려면 교리의 실천, 그죠?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여기 얘기하고 있죠. 디귿도 맞네요. 리을, 교리의 실천보다 교리의 체계와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틀렸네요. 기억과 디귿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A에 들어갈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가가 뭐 어떤 주장, 누가 한 건지 알아봐줘야겠죠? 자, 나의 책임의 대상은 나의 힘에 기대거나 아니면 나의 힘에 의해 위협을 당하게 된다. 책임 대상은 스스로의 실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실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현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힌트를 주는 거예요. 나에게 행위해야 할 것들을 명령하는 명령자가 된다. 그렇죠? 현재 존재하는 우리 현 세대가 나에게 명령하는 행위의 명령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힘을 지닌 책임 대상의 실존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명령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책임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책임 대상이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예방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미래를. 자, 여러분 누굴까요?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요나스입니다. 현 존재의 책임을 강조한 요나스예요. 요나스. 자, 요나스 우리가 환경윤리에서 배웠는데 여기 지금 나 내용을 보면 합리적인 소비를 넘어 윤리적인 자, 윤리적 소비와 요나스를 연결짓는 거네요. 요청되는 이유는 뭘까요? 했더니 A가 이제 요나스 생각대로 답변을 하라는 거죠. 그럼 봅시다. 1번. 환경을 지키고 공동체를 배려함으로써 후손들의 삶까지 미래까지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누구에게 현 존재가 맞죠? 정답 1번이네. 자, 그럼 이제 2번 왜 틀렸나 볼까요?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소비 행위만이. 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소비는 윤리적인 소비가 아니라 이건 합리적 소비죠. 합리적 소비. 3번. 유일한 책임의 대상인 현 세대의 삶의 질을 위해 소비가 필요하다. 자,
우리만 잘 살고 끝 아니라고 했어요. 미래 세대까지도. 그래서 유일한 책임, 미래 세대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4번. 책임에 있어 세대 간의 호혜성. 자,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 호혜성. 자, 미래 세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책임을 지어주면 안 된다고 했어. 누구에게만 책임이 있다? 현재 우리에게만. 그래서 틀린 겁니다. 호혜성 아니에요. 호혜성이라 하면 서로서로, 그러니까 미래의 세대와 우리 세대, 아니죠. 책임 우리한테만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5번. 윤리적 소비를 행하는 주체는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니죠. 책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학생들이 모두 옳게 대답을 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추구할 수 있는 윤리적 의복 소비. 자, 의식주의 윤리적 소비 중에서 어떤 옷을 어떻게 소비하는 게 윤리적 소비냐라고 교사가 물었더니 명품 집착하지 말고 꼭 필요한 옷만 삽시다. 맞죠? 재활용 가게에서 그쵸, 환경을 생각하는 거죠. 타인을 쫓아 유행을 따라하지 말고 옷을 입는 사람의 인성을 중요했어요. 직접 옷을 리폼. 자, 요런 것들이 다 윤리적인 소비인데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 기억. 자기과시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의복의 본질, 그러니까 옷의 본질을 생각하는 소비 맞죠?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낭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옷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비하자. 맞죠? 니은 의복에 대한 물질적 소유욕을 줄이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맞죠? 디귿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의복 소비 실천 계속하고 있죠. 리을 동조 소비를 통해 동조 소비? 아닙니다. 너도 그 옷 입었구나. 너도 입었네? 옆 사람도 그럼 나도 입어야지. 이런 게 동조 소비예요. 타인의 기준을 우선시 아니죠. 주체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4번입니다. 예. 다음 문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나라는 사람의 생각을 먼저 봅시다. 다문화 시대의 국가는 하나의 민족 집단이 국가를 구성한다는 과거의 그러니까 옛날 거기서 벗어나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문화인을 다 포함해서 국가 구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나의 생각입니다. 또한 나는 국가가 이주민 집단에게 가해진 그동안의 차별을 인식하고 바로잡으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수 집단 구성원들에게도 내국인과 같은 그러니까 다문화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장해 주자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이주민 집단은 국가의 단일성을 위협하는 그러니까 다문화인들은 그 국가의 어떤 기존의 틀을 깨는 사람이므로 최소화해야 된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정치 행복부를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나입니다. 그럼 나는 이런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1번 이주민과 내국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부당함을 강조하라고 하는 게 나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렸네요. 1번은 이주민을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어떤 이들은 관가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맞네요? 라고 생각합니다. 3번 주류 사회와 소수 집단의 조화와 공존을 통한 사회 통합이 중요함을 나는 강조하지만 그들은 강조 안 했죠. 그래서 틀렸네요. 4번 이주민을 이방인으로 간주하여 국적 부여 조건을 엄격해야 함을 어떤 이들은 강조했잖아요. 그냥 틀렸죠. 국가가 이주민의 자국 내 영주 가능성을 막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을 그들은 계속 강조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 위해서 자, 가가 어떤 상황인지 좀 봅시다. 실천한다는 것은 탁월성의 기준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평가한 대로 내 자신의 행위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실천을 규정하는 내 자신의 태도, 선택, 선호, 취향, 덕은 습득된 인간의 자질. 이게 핵심 단어네. 덕은
습득된 인간의 자질로 그것을 소유하고 실행하면 우린 실천 내에서 내재된 선들을 성취하게 되고 그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선을 성취하는 것이 제지된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덕을 기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핵심적인 덕성들이 없다면 우리가 실천에 내재된 선이 다가올 수 없다. 예, 우리가 기존에 배운 덕윤리입니다. 덕윤리. 공동체 생활에서 인간의 품성을 배울 수 있다라고 했던 공동체 생활. 자, 이 문제는 덕윤리와 집, 즉 주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집이 갖는 미덕이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해도 본질적인 미덕은 달라질 수 없다. 그 핵심은 뭐냐? 집은 방랑하는 인간들이 집에 거주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불변의 미덕, 어떤 덕을 갖고 있다. 집 짓기는 인간의 삶을, 집 짓는 것도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땅 위에 행한 디자인 과학 예술로서 인간다움을 구현하는 거다. 어떤 덕을 발휘하는 거다. 따라서 집짓기는 윤리성을 지니하며 집짓기 윤리를 위해서는 덕윤리 관점에서 고르는 거네요. 기억, 집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만을 아니죠. 어떤 덕을 기를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기억 틀렸네요. 집 짓는 사람이 이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탁월한 품성을 지녀야 한다. 맞죠? 탁월성. 디귿. 가족 구성원을 위한 안정과 평화의 공간을 집의 가치를 구현한다. 맞고요. 리을. 집의 외양을 꾸미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주거하는 사람들과 조화라는 덕목. 맞습니다. 그래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네요. 5번입니다. 덕윤리와 거주, 집을 함께 묶은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서술형 평가인데요. 옳지 않은 거. 자, 봅시다. 종교 얘기네요. 종교 간 대화를 통해 개별 종교들은 각 종교가 지닌 고유성과 건강함을 강화할 수 있다. 아, 대화를 통해 종교의 어떤 고유성을 강화할 수 있대요. 따라서 각 종교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종교 간 대화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필연 대화를 강조합니다. 퀸 주장과 비슷하네요. 종교 간 대화의 과정에서 새로운 종교로의 변혁은 불가피한다. 그러니까 변할 수도 있다. 종교가 지닌 현재의 정체성은 타 종교의 지속적인 융합을 통해 변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고정불변하는 존재는 없다. 그러니까 종교도 대화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종교의 원래 정체성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학생 답안을 봅시다. 가나의 입장을 비교하면 종교 간 대화를 통해 가는 개별적 종교들이 스스로의 종교적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죠. 강화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맞고요. 맞고 나는 새로운 종교로 거듭날 변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네. 열려있다 못다. 또한 종교 간의 이해와 관련하여 가는 대화, 자기 종교의 발전을 위해 다른 종교의 교류 대화 맞죠? 맞고요. 나는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를 넘어 더 나은 종교의 지향, 더 나은 종교 변혁 맞죠? 한편 가와 나 모두 종교 간의 대화가 결과적으로 자기 종교만의 절타성 아니죠. 변혁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정답이 틀렸네요. 5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6문제 풀어봤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한 부분, 그 다음에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앞의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